오늘이요, 국민의힘에서는 미디어데이가 열렸는데, 이재영 위원장님, 저희가 여기 나왔던 후보들 8명의 후보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소수 몇 분을 빼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만 띄워주는 거, 그러니까 후보들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 데이 자체도 잘 안 보였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경선은 경선 관리 실패죠. 그것도 전번에도 그렇게 보세요, 지금? 그럼요. 저는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너무 일찍 띄우면서 예. 경선의 김을 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의 김이 빠진 것이 그 행위들 때문에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예. 유승민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가 아니고 최소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두 명의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선에서 빠지면서 당연히 경선에 대한 흥행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라든지 오늘도 보십시오. 저희가 경선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뜻은 뭡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되는 그 뉴스를 그 시간을 저희가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경선 관리 실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분이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이 경선이 반 이재명으로만 간다면 저는 별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남의 말을 조금 빌려서 말하자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당이 탄핵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출마하는 게 맞나라는 깊은 고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은 당원들의 마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미디어데이의 후보들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상 보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하나만 한 경선이다. 이재명 후보 세워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들러리서는 이재명 후보와 완전 대척점에 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이재명을 꺾으려고 출마를 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박정희 이철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피눈물 흘린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증명해내겠습니다.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의 숲에 숨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나갔다고 당당하게 저희가 영상을 모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경선 주자들 인터뷰, 언론사 인터뷰를 봐도 늘 헤드라인으로 잡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이름인데 박상민 최고에서 보시기에는 글쎄 일단 경선 과정이니까 당심을 잡는 게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본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에서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사실상 이 대선의 유일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는 필패할 전략이고 이미 실패가 예견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총선 때에도 2조 심판론을 띄우면서 전국 유세를 다녔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엄중하게 꾸짖으셨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때리는 것은 오히려 땡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스스로 지금 경선이 치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거나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 외에 본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강도 하지 못하고 반성도 하지 못하고 성찰도 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안티테제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빈곤한 정치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들인데 조금 뉘앙스가 바뀝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또 대통령을 또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전 대통령 정권을 용병 정권이라고 신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면 되죠. 억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자중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난 그래 봅니다. 이재용 위원장은 2명의 후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홍준표 전 시장의 저 발언은 좀 완곡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미디어에 또는 언론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우리 당 경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유종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 내지는 출당까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페북에서 그런 글도 썼지 않습니까? 돌이 뜨겁다고 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즉 대선에서 이기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려놓으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뭐 절연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떻게든지 그 연을 끊어내는 그 모습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예.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늦은 겁니까? 늦었죠. 예. 늦었죠. 그거를 제대로 했다면은 그 절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같은 좋은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 지적 계속 있었죠. 네, 그렇다면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벌써 저희는 약간 실패를 한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나마 대선을 앞두고 예. 전략적으로 또는 진짜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예. 이런 와중에도 그 양극단에 있는 후보들도 있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난 보지 않고 우리 당도 책임이 큽니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역사 속에서 국민과 함께 이 당을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함께 나가야지 뭐 일부 그 잘라내고 임기응변으로는 이 큰 국가 경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 봅니다. 저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 조금 뒤늦은 얘기 같아요. 이미 평당원으로 되셨잖아요. 저는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에서의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었습니다. 그 지금 와서 뭐 평당원 입장에서 출당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의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박선미 최고위원,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는 이거 음기응변시 안 된다라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난 옛날부터 그 얘기 해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둘 다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일관성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와 이제 본인의 지지자가 일치한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일관되게 어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책임뿐만 아니라 어떤 당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발언을 했는데 뭐 역시 김문수 전 장관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분은 한동훈 대표인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어떤 비상계엄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은 맞죠. 하지만 그 뒤에 한덕수 대행과 마치 권력을 이양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점 그리고 그 뒤에도 본인이 당대표의 직위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도 사실상 일정 기간 동안 정치 행보를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쏟아낼 때 따끔하게 쓴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두 분 다 좀 늦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뭐 각자 후보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찬탄 대 반탄의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각자의 강점을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를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각 후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낸다라고 해도 지금 현 상황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거나 출당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정책 행보에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했는지 이것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레디게이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출시됐어요.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엑사원 모델을 국민의힘이 굉장히 기대를 안고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뭔가 아직 해결됐다기보다는 그래서 반드시 이 플랫폼도 아까 타격도 용산 집무실,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세종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등등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용 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앞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반 이재명 타도만 외치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구체적으로 또 충청권을 공략하는 듯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격차가 벌어져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 격차는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다만 상황이 틀리죠. 왜냐하면은 본인은 이미 벌써 경선률도 바꿔버리고, 그죠? 그리고 토론회도 확 줄이면서 사실 출마한 나머지 2명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선 후보들이 그 어느 그 기회들 완전히 이렇게 싸그리 없어버렸기 때문에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서 좀 미리 일찍 저런 대선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주자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인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선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혹여라도 빅텐트 내지는 범보수 중도를 포함한 거기에서 어떤 후보가 정해지고 대선이 직접 들어가서 그 대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나 거기에서 보이는 행보 그때는 극렬하게 갈릴 테니까요. 그때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선고 전부터 사실 중도층 공략, 우클릭이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행보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주도성을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부터 좀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혹은 뭐 법인세, 소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정책적인 행보는 당대표 시절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여당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혼란에 휩싸인 어떤 이 불투명한 상황들을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좀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충청권의 민심을 공략하는 실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